과학 제우스입니다. 수능 본 친구들보다는 앞으로 볼 친구들이 더 많이 보겠지만 그래도 수능 치른 학생들은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지구과학 문제 좀 어렵게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 1850년에서 2019년 동안 전 지구와 아시아의 기온 편차, 관측값 빼기 기준값. 자, 나는 가의 A 기간 중 대기 중 CO2 농도. 자, CO2 온실기체니까 지구 온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고, 기준값은 1850에서 1900. 자, 여기가 기준값이래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라. 자, 자료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것. 가 기간 동안 기온 상승률은 아시아가 지구보다, 자, 아시아가 지금 실선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지구는 요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아시아가 더 높으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 나에서 CO2 농도의 연교차는 하와이가 남극보다 크다. 자, CO2 농도가 지금 난데 하와이가 점선.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니은도 맞는 말. A 기간 동안 전 지구의 기온과 CO2의 농도는 자, A 기간 동안 높아지는 경향. 자, 역시 여기도 높아지는 경향.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2번. 플룸 구조를 나타내는 모식도다. 플룸 구조론. A, B는 차가운, 뜨거운. 자, A 내려가고 있으니까 차가운 거, 이거는 뜨거운 거. 자, 기역은 화산섬이래요. 태평양이니까 하와이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고. A는 섭입한 해양판에 의해 생성될 수 있죠. 여기 일본 쪽. B는 태평양의 여러 화산을 형성하죠. 열점. 기역을 형성한 열점은, 자, 열점은 판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은하에 대한 문제인데 가시광선과 전파로 관측한 영상이며, 자, 주의할 게 순서 없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가시 영상이고 이게 전파예요. 그 다음에 Z 로브가 보이고, 자, 나선팔 없죠? 나선팔이 있다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별은 분광형이 A0인. 자, 요거는 백색 별인데 별보다 표면 온도가 낮냐 이랬는데 지금 이게 타원은하 특징이니까 붉은색 계열. 타원은하 붉은색. 그러면 표면 온도 더 낮다고 볼 수 있죠. A보다 분광형이 더 뒤로 가니까. 자, 기역은 암흑물질이 분출. 암흑물질은 안 보이죠.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자, 요 4번 문제를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탐구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했고, 뭔가를 설명하는 실험. 입자 크기 2mm 정도 퇴적물 250이 담긴 원통에 물을 넣는다. 그래서 퇴적물이 있는 데다가 물을 부었고, 물의 높이가 퇴적물 높이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추출한 뒤, 자, 요게 이제 빨리 파악을 해줘야 좀 쉬운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나를 이게 뭐지? 좀 고민을 했을 수도 있는데, 물들이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로 스며드니까 이 250 퇴적물 위에 250의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물들이 스며들고 이제 남은 물이 있는. 근데 공교롭게 또 그림은 원형판이 있는 그림이라서 이렇게 바로 매칭이 안 돼서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전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물들을 추출한대요, 밑으로. 그 다음에 그림같이 원형판 하나를 넣어서 압축. 원형판이 이제 눌러버리니까 조금 더 퇴적물들이 쉽게 말해 찌부되겠죠. 그럼 이제 남는 물들 다시 추출. 요 실험을 반복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 실험 과정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조금 잡아먹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원형판의 개수와 추출된 물의 부피와 관계 정리한다. 자, 과정 나는 조심해야 될 게 원형판을 올리기 전이에요. 그냥 자체 퇴적물 사이로 물들이 스며드는. 그래서 100ml가 빠졌다 이랬으니까 원래 물을 250을 넣었는데 100ml 빠졌으니까 150이 이제 이 퇴적물 속에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형판을 추가시킬 때마다 물 150 중에서 얘가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문제는 이 이유 거를 물었다면 단순 계산을 누적으로 더해야 되니까 좀 더 까다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과정만 잘 파악하면 또 빠르게 풀 수 있는. 다짐작용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맞는 말이고, 과정 나에서 남아있는 물은 250에서 100을 뺀 거니까 150이라서 니은은 틀렸죠. 원형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단위 부피당 퇴적물 입자의 개수 더 찌부될 테니까 이게 늘어나겠죠. 부피당 퇴적물 개수는.
자, 맞는 말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은 주계열성 AB 질량 생명 가능지대 문제. 자, 그럼 어렵든 쉽든 생명 가능지대는 이렇게 거리랑 질량,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보세요. 자, 태양에 대한 거 알려주면 이건 써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을 여기로 두면 여기가 이제 지구가 되고 A는 태양보다 질량이 커요. 그러니까 A는 더 위에 있는 애고 그 다음 B는 0.5. 자, 아래에 있는 애.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 B보다 A가 크고 태양보다도 A가 크고. 자, 기억 맞는 말.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인데 질량 크고 주계열성들이고 광도 크고 여기는 이제 광도를 안 줬지만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바로 질량 가지고 광도 비교가 되죠. 디귿은 리을보다 크다. 자, 요거 실제 폭은 넓어지는 거죠. 따라서 디귿도 맞고 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문제는 마그마 생성 관련된 문제. 해양판이 섭입되는 모습, 마그마 생성 분출되는 지역 중 하나. 자, 그래서 마그마 만들어지고 올라가고 여기 지금 다시 녹아서 올라가고 얘는 혼합으로 분출되고. 자, A에서는 주로 조립질이, 화산암은 공기 중에서 급격히 냉각되니까 결정의 크기가 커지기가 어렵죠. 세립질이 되니까 틀렸죠. 자, B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 생길 수 있냐. 지금 요게 녹은 게 유문암하고 안산의 형부야. 자, 유문암질. 그리고 얘가 현무암질. 둘이 섞여서 올라가는 중이니까 안산암질 생성될 수 있냐? 될 수 있죠. 이거는 기출에서도 나왔던 표현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C에서는 멘틀 물질의 용융으로 그죠? 내려가다가 함수광물들, 물 포함된 용융점 낮추는 사건. 자, 그래서 맞는 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태풍 문제인데 어느 날 18시 시간도 좀 중요한데 여기서는 크게 뭐 상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 잘라서 볼게요. 자, 태풍의 이동 경로 나왔고 자, 그림 둘을 잘 비교해 보면 여기가 지금 태풍,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태풍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자료에 대해 옳은 것을 골라라. 풍속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다. 자, B가 지금 등압선 간격이 좁죠. 변화 크다, 바람 세다. A 지점이 작으니까 틀렸고 공기의 연직 운동은 C 지점이 D 지점보다 활발하다. 자, 상승이 잘 일어나냐 이런 건데 지금 강수량이 많은 구역이니까 연직 운동 활발하다고 볼 수 있죠. C 지점에서는 남풍 계열. 자, 이게 지금 태풍 왼쪽이기 때문에 남풍은 좀 어렵죠. 남풍은 북풍이라든지 뭐 서풍 정도는 몰라도 이건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우리나라 온대저 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난 시간 T1에서 T4. 자, 요거는 시간을 순서대로 줬고 그러면 결국 여기다가 이제 그려보면 요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전선이. 왜냐면 번개에 대한 분포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적은 쪽에 번개가 생기니까 그래서 온난과 한랭 중에 얘는 한랭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기간 중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있냐? 자,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기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한랭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A가 지금 요쯤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A인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시간대에는 여기 전선면이 있죠. 상공에. 자, 중이니까 그렇죠? 기억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T2에서 T3 A는 저군형 구름 발달했죠. 한랭 전선 뒤에 있으니까.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 A의 풍향은 자, 온대저 기압 한랭 전선 통과했으니까 시계 방향이죠.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앞장 같은 경우는 좀 할만하죠. 9번 그림가는 북대서양 해역. 자, 이거 나오면 적도 좀 잘라주고 이게 대서양이니까 우리나라 아열대 순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A는 더 고위도니까 온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고 B는 저위도니까 온도가 높다. 자, 나다는 A, B에서 같은 시기에 측정한 물리량을 나타냈고 수온과 용존산소량 중 하나. 자, 둘 중에 물론 용존산소도 알 수 있지만 수온이 훨씬 쉽죠. 수온이. 이렇게 해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층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이제 수온 연분에다가 나타내는 연습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수온 그래프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요거. 그러면 B가 온도가 더 높아야 되니까 여기 10도, 여기 20도니까 얘가 B, 얘가 A가 되죠. 자, 나는 A에 해당한다. 나 A 맞는 말이죠.
표층에서 용존산소량은, 자, 용존산소량 여기 봐야 됩니다. 이중 X축 조심. 자, A는 지금 9 정도, B는 8 정도. A가 적다, 작다, 틀렸죠. 수온약층.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수온약층은 이렇게 깊이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온도 변화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요게 수온약층이 훨씬 더 뚜렷한 거예요. 그러면 B가 더 뚜렷한 거 할 수 있죠. A가 틀렸죠. 뭐가 뭐보다. 자, 이런 것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수특에서부터 그렇게 예고를 하더니 결국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교과 과정엔 없는데 명왕누대라는 게 앞에 있거든요. 명왕누대. 원피스 좋아하는 친구들은 명왕레일리 이것 때문에 좀 안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얘는 기본적인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시원하게 기억하자. 고생대. 그래서 이 각각의 시간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40억 년이고 여기 25억 년, 5, 4, 2억, 5억 4천만 년, 2억 5천만 년 이런 시간대. 그 다음에 이제 로디니아도 좀 유치하지 말고 외우는 거 좋다 그랬죠. 초대륙이 또 있었다고? 그게 어디냐? 왜 시비 걸어? 그래서 12억. 그게 어디냐? 12억.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로디니아. 정확히 1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범위를 좀 알면 문제 풀 때 훨씬 유리하니까 좀 알아두라고 했었는데. 자, A는 원생누대이다. 지금 보면은 C1이 아니에요. 이게 원이고 얘가 C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현생누대가 되겠죠. 자, A는 원생. 자, 맞는 말이죠. 나는 A에 나타났냐. A가 지금 원생의 로디니아. 그래서 맞는 말을. 다세포 동물. 이거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죠. 이응. 원생 에디아카라. B가 아니라 A.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를 해두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1번은 우주의 나이가 10만 년, 100만 년일 때 어쩌고저쩌고. 지금 보면 원자 만들어졌어요. 원자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38만 년 후. 입자 생성 순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쿼크 전자 만들어지고, 양중 만들어지고, 원자핵 만들어지고, 원자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주의 온도가 3000K에서 쫙 하고 2.7K. 이거는 현재 시점이 되는 거고. 자, 가시기. 요게 10만 년, 요게 100만 년이죠. 자, 순서 없이였어요. 운 좋게 그냥 10, 100만 바로 풀면 안 되고 문제 꼭 잘 봐야 됩니다. 자, 가시기 우주의 나이는 10만 년이다. 맞는 말이고. 나에서 우주 배경 국사. 이건 2.7은 현재고 100만 년이니까 뜨거울 때죠, 이때는. 수소 원자핵에 대한 헬륨 원자핵의 함량비는. 자, 요거는 3분 원자핵. 또 여기 3분 원자핵. 자, 3분 뒤에 만들어졌을 때 이미 3대1. 그러면 가나 나나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 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은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브롤터 거기 같은 느낌이. 자, 그림 가와 나는 어느 해역에 수온과 염분도를 나타냈다. 다는 수온 염분도이다. 자, 밀도 어떻게 커지는지 보시고요. A, B, C는 수온과 염분이 서로 다른 해수이고 기역, 니은은 서로 다른 수계이다. 자, 요거는 A, B, C 과거에도 나왔어요. 그냥 빨리 여기다가 A, B, C를 나타내고 푸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냥 보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B 14도, 36, 14, 36. 그래서 B점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A 11에 35.75, 11에 35.75. 그래서 A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C는 13에 38, 13에 38. 그래서 C가 여기.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문제 풀면 됩니다. 자, 기억. B는 니은에 해당하냐? B 기억이죠? 바로 틀렸고. A, B의 수온에 의한 밀도 차는, 지금 A, B를 잘 보세요. 수온 차이는 꽤 많이 나죠. 수온 차이. A랑 B가. 근데 염분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근데 밀도선은 이렇게 돼 있죠. 대각선으로. 밀도선은 이렇게. 그럼 이제 수온이 요만큼 차이 나는데 이 수온 차이로 인해서 나는 이 밀도 차이, 이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염분으로 인한 밀도 차이. 자, 염분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염분으로 인한 밀도 차이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셔도 돼요. 수온 변화가 훨씬 크고 염분 변화가 작은데 밀도는 약 대각선으로 이런 식이니까 당연히 요 변화 큰 게 밀도의 변화가 더 큰 거죠. 더 거리가 머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선을 그어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니은은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C의 수계가 서쪽으로 간다면 C가 밀도가 제일 크죠? 그럼 AB 밑으로 슝 하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약간 지중해 같은데.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잘 봐야 돼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어느 별이 원시별에서 주기열 단계 전까지, 주기열 단계 전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아직 핵융합 반응은 안 일어나고 내부 온도만 올라간다 라는 단서를 찾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고 있는 거죠.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니까. 중력수축. 자, 평균 밀도는 C가 A보다 작다. 자, 일로 가면서 계속 수축하고 있으니까 밀도는 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밀도는. 자, 그럼 C가 작다. 맞는 말이죠.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자, A, B에 광도랑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요거 물리량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B. A랑 B 비교하면 광도 A가 크죠? 그럼 B는 작고. 자, 반지름을 봤더니 A가 더 작죠. 이게 작고 얘가 크고. 그러면 온도가 당연히 A가 더 높아야죠. 자, A가 B보다 낮다? 틀렸죠. 중심부의 온도는 자, 쭉 수축 중이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럼 B가 높다? 맞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이 14번 쌤이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문제인데 화살표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잘 보이네요. 1월과 7월에 바람 분포를 나타냈다. 자, 우리나라면 1월이 겨울이고 7월이 당연히 여름이죠. 남반구 조심해야 돼요. 이번엔 남반구 문제가 안 나왔는데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있죠. 근데 바람이 북서계절풍, 겨울이에요. 그래서 1월. 자, 기억 맞고요. A, B의 표충해류는 모두 고緯도 방향. 자, 요거는 우리나라 주변 아열대 순환 먼저 생각하시고 데칼코마니로 반대편 만들고. 자, 그러면 A는 저위도로 가네요. 틀렸고. C에서는 대기대 순환을 표충해서 수렴한다. 자, C가 요 글자 있는 데가 아니고 여기에요. 요거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 조심. 요거는 지금 바람입니다. 해수를 물었기 때문에 요거 꼼꼼하게 실수하시면 안 되고. 수능 볼 시점에 이 정도면 적도용승 이런 것도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을 상태라서 사실 실수만 안 하면 맞추는데 요거를 화살표 방향을 바로 보고 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주의하셔야 돼요.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그림은 어느 해양판의 고지자기 분포와 지점 A, B의 연령을 나타냈다. 이번에 이제 복각 문제가 별로 안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 풀이를 보는 친구들은 복각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하시고요. 해양판의 이동 속도와 해저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고. 자, 이 말은 시간이 오래됐으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다. 자, 먼지 쌓이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해양판의 이동은 남쪽 아니면 북쪽이다. 자, 쭉 보면 이 단서 이거 엄청 중요한데 이거 많이 놓쳐요. 단서. 해양판의 이동 속도는 대륙판보다 빠르다. 그럼 이 해양판이 일로 가든 대륙판보다 빠른 거예요. 그럼 대륙판이 일로 가든 좀 잘 비교해 보시면 해양판이 남쪽으로 가면 여기 이렇게 수렴형 경계가 생길 수가 없죠. 이 미확인 구간으로 줬으니까. 그래서 이쪽이에요. 북쪽으로. 이건 수렴형 경계고. 요거를 꼭 단서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항상 문제 잘 봐야 돼요. 자, A와 B 사이에 해령이 위치하냐. 지금 A, B 사이에 특별히 어떤 대칭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이 많이 헷갈렸을 수 있는데 실전에서는 잠깐 보류하셔도 돼요. 실전은 대칭 구간이 없으니까 없다는 거 파악하면 되는데 보류하시고. 현재 퇴적물의 두께는 A가 B보다. 자, 이거 77, 이거 62. 얘가 시간도 오래됐으니까 A가 두껍죠. A의 이동 방향 남쪽 아니죠. 무조건 북쪽. 그래서 보기에 기억 니은이 없으니까 이거구나. 실제 해령이 지금 없는 이유는 대칭이 없어요. 대칭이. 그거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이 조금 많이들 틀렸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표는 태양과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건 이제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이고 계산을 좀 해야 되지만 이렇게 2점짜리로 조금 억울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나다 중 주계열성은 2개. 나다의 겉보기 밝기 같다. 자, 요렇게 겉보기 밝다는 거 까먹지 말고. 자, 요게 이제 람다 맥스니까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광도 정보 알아낼 수 있고, 반지름, 그럼 제곱. 자,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얘를 L은
그래서 광도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4파이 r제곱에 r제곱을 여기다 쓰고 시그마 t 4제곱을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보고 푸는 연습을 하면 조금 빨리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일단 구해 볼 건데, 자, 이렇게 태양하고 가를 비교하면 되죠. 절대 등급 비교하면 5등급 차이. 그러면 가가 광도가 태양보다 100배. 자, 반지름은 1대 2.5니까 얘를 1이라고 할 때 제곱해서 요거는 2.5의 제곱. 그러면 얘를 1이라고 하면 1 곱하기 1이 1. 그럼 얘는 얼마 곱하기 얼마가 100이 될까? 그래서 여기 2.5니까 얘는 2.5의 제곱분의 100이 t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요렇게 곱하면 100되니까. 자, 그럼 얘는 25분의, 그럼 여기 만이 되니까 10의 4제곱. 25는 5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5의 4제곱, 10의 4제곱. 그러면 4제곱근이니까 2가 되죠. 1대 2. 자, 온도가 1대 2. 그럼 요건 2대 1이니까 0.25. 자, 기억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중심에게서 CNO 순환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분의 PP 반응. 자, CNO는 질량이 큰 별에서, PP는 질량이 작은 태양 정도, 주기혈성에서 많이 일어나고, 자, 그래프도 이런 거 머릿속에 이제 떠올라야 됩니다. PP랑 CNO 순환에 대한 거, 여기.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빈칸을 일단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숫자를 잘 보면, 요렇게 비교하면 5배. 5배니까 1대 5, 요거 5의 4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 1대 4. 그럼 제곱하면 요거 4의 제곱. 얘랑 얘를 곱한 게 광도가 되는 거예요. 나에서는. 그러면 이게 좀 숫자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4제곱, 5, 4제곱인데 4 곱하기 4, 5 곱하기 5 곱하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시면 20이고 요거 20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100이고 요거 100이죠. 그러니까 10의 4제곱. 만배입니다. 만배. 그래서 여기가 태양에 비해서 만배. 100배, 100배. 10등급 차이. 그러면 플러스 4.8. 여기는 마이너스 5.2. 빼서 10 나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를 안 채우고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금방 채울 수가 있어요. 가하고 다를 보면 온도가 똑같죠. 람다 맥스가 똑같으니까. 그럼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에서 얘가 똑같아요. 그럼 R제곱하고 광도가 비례하는데 광도가 얘보다 얘가 100배. 100배란다. 만배. 왜냐면 10등급 차이니까. 만배. 그럼 요게 만배니까 R제곱이 만배, 그럼 R은 100배죠. 그럼 요거 좀 2.5니까 요거 100으로 나누면 되죠. 0.025. 자, 이렇게 이제 빈칸 다 채우고 풀면 됩니다. HR도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온도랑 질량. 태양을 여기라고 이제 두고, 가나다 모두 람다 맥스가 태양보다 짧기 때문에 다 앞쪽에 있는 거죠. 근데 0.25, 0.25가 둘인데 하나는 절대 능이 마이너스 0.2, 얘는 플러스 9.8. 그러니까 다는 지금 요쯤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가는 여기. 주계열성 2개라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그래서 질량이 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가, 그 다음 태양. 주계열성끼리만 비교하면. 자, 그러면 CNO분의 PP는 나에서 작죠. 그죠? 맞는 말이네요.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나가 다에. 자, 나랑 나는 겉보기 등급이 똑같은데, 절대 등급이 15등급 차이. 그러니까 나랑 다를 비교했을 때, 나가 15등급 차이니까 실제로는 100배의 세제곱의 밝기죠. 실제 밝기. 그러면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를 이용하면 실제 이 밝기인데 왜 겉보기 등급이 똑같냐? 그러면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길래 그러냐? 자, 요거는 이거죠? 그러면 이거 루트 씌우시면 1000배죠. 1000배. 그래서 나가 다의 1000배. 거리가 1000배 멀기 때문에 제곱배로 밝기가 어두워진 거니까. 자,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풀이를 좀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쌤은 이제 이렇게 풀어서 쓰는데 R과 L 따로 해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17번은 그림 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동서 방향 풍속 편차. 자,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데
A와 B 중 어느 한 시기에 20도 등소선 깊이 편차까지. 보통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라니냐, 평상시를 이용하면 훨씬 쉽죠. 남동무역풍이 세져가지고 용승이 더 활발해지고 등손선의 깊이는 얕아지고, 그러니까 등손의 깊이 편차, 요게 더 작게 나오는 게 라니냐죠. 라니냐.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특히 평상시나 라니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면 조금 빨리 풀 수가 있고요. 남동무역풍 자체가 동풍인데 편차가 동풍으로 더 크게 나타나면 역시 라니냐. 그래서 마이너스가 좀 밝은색 B구간, 여기가 라니냐, 여기가 엘니뇨. 그 다음에 깊어졌죠. 여기가 엘니뇨죠. 이렇게 하면 바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B에 해당한다. 나는 엘니뇨니까 B가 아니라 A였죠. 틀렸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해수면 높이는 엘니뇨 때가 더 높죠. B가. 자, B는 라니냐죠. 낮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는 이것도 좀 이점이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충분히 연습을 하면 좀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꼭 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기압. 자, 기압은 이쪽이 저기압, 이쪽이 고기압이니까 동 빼기 서를 한 개 커지면 라니냐, 동 빼기 서 한 개 큰 게 라니냐인데 A는 엘니뇨니까 틀렸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는 외부나 AB의 스펙트럼 관측 결과 나는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냈다. T1, T2로 관측된 A, B, C 빛이 각각 출발한 시기 중 하나, A, B, C는 보통 암흑 에너지 중 하나. 자, 이거는 이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암흑 에너지만 비율이 늘어나야 돼요. 자, 그럼 T1에서 T2로 보면 감소, 늘고. 그러니까 T2에서 T1이란 뜻이죠. 늘고, 감소. 그래서 얘가 암흑 에너지. 여기 암흑 물질, 보통 물질. 꼭 기출에 대한 분석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암시된 얘기예요. 이거는 기준 파장, 관측 파장 길어졌죠. 델타 람다가 얘는 12. 자, 얘는 450이네요. 파장이 엄청 많이 길어진 상태.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는 3000이냐? 자, A 속도 구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 곱하기 요 공식 알고 있기만 하면 풀 수 있는, 자, 3 곱하기 10의 5 제곱에 고유 파장이 120. 근데 이게 120분의 10이니까 그냥 10분의 1이라서 10만 없어지면 돼요. 3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3만이라서 틀렸죠. 자, B는 T2의 천체냐. 자, 속도는 홈런, 허블 법칙을 생각하면 후퇴 속도가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파장 변화가 엄청나게 크죠. 둘 중에 하나가 더 예전, 과거, 더 과거 이렇게인데, 요 T2 시기에 만들어진 별이면 지금 우리한테 엄청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B가 요 T2 시기에 만들어진 거고 출발한 거고, A는 요때. 자, B는 T2 시기의 천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거는 암흑 에너지니까 A. 자, 이건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이 이제 작년 9월, 올해 9월 거를 좀 변형해서 경우의 수를 조금 더 뒀는데, 주어진 조건을 잘 이용하면 또 할만하실 것 같아요. 가와나는 어느 두 지역의 지질 단면, 다는 시간에 따른, 그래서 반감기 알려주고 있고, A, B 한 종류의 원소만 있고, X, Y는 서로 다른 종류. 자, 여기까지는 기존 기출하고 동일합니다. 현재 A,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25, 12.5 서로 다른 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변형이 된 거예요. 두 지역의 셰일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다. 자, 지금 잘 보면 셰일을 화강암이 포획했기 때문에 셰일 먼저, 화강암이 A가 나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강암 B에 대한 이런 결과도 있죠. 이게 부정합이니까 B가 더 나이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적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고생되니까 5425, 5억 4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사이. 그 말은 요 화강암 B는 나이가 적어도 2억 5천만 년보다는 커야 돼요. 요 단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요게 좀 중요한 문제풀이 팁이 되겠어요. 그러면 A, B에 X가 있는지 Y가 있는지 모르고 25인지 12.5인지 모르는데, 자, 일단 25는 4분의 1이죠. 그러면 두 번 지난 거. 12.5는
8분의 1이죠. 다시 2로 나눈 거니까 이거는 3번 지난 거죠. 자, 반감기 지난 횟수 나타내신 다음에 자, 그닥 까다로운 경우 횟수 아니니까 빨랑 해버리면 돼요. 자, A, B를 봤을 때 얘가 2억 5천만 년보다 나이가 많아야 된다는 거. 요게 조건. 자, 그러면 X, Y가 A, B한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YX로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반감기는 이렇게 2번, 3번일 수 있고 3번, 2번일 수 있고 2번, 3번일 수 있고 3번, 2번일 수 있죠. 자, 요거 검증하면 되는데 얘를 지금 잠깐 보면 X는 반감기가 1억 년, 그 다음에 Y는 반감기가 0.5예요. 그래서 X는 반감기가 1억, 자, Y는 0.5억, B가 2.5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Y일 때 이거 1.5억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 1억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3억이니까 되고 자, 이거 2억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요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푸는 팁은 경우의 수를 그냥 나열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뭔지만 확인한 다음에 빨리 지우면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나이가 3억이란 거 알 수 있고 X가 있었고 반감기 1억, 그 다음에 얘는 나이가 1억인 거 알 수 있고 Y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는 반감기 2분의 1억. 자, 가에는 관입이 나죠. 맞는 말이고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는 X. 맞죠? 현재 함량으로부터 현재 함량. 자, 현재 함량은 반감기 X 3억 년, 그러니까 반감기 3번 지났으니까 8분의 1이죠. 여기 분모의 8분의 1. A는 2번 지났으니까 4분의 1이죠. 1억이 지난다 그랬는데 1억이 지나면 얘는 2번 더 지나는 거고 얘는 1번 지나는 거죠. 그러면 16분의 1이 되고 8분의 1, 16분의 1, 2번이니까 그러면 같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마지막 20번 문제. 요거는 쌤 생각에는 이게 그림이 제시가 돼 있었다면 문제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림을 직접 그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직접 그려서 푸는 그런 것도 하나의 풀이법이 될 수 있다라는 암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만 그리면 할 만한데, 왜냐하면 이게 공교롭게도 올해 그러니까 수능 보기 바로 전 10월 모의고사 마지막 20번이 이 삼각비를 이제 공정궤도면은 입체적으로 기울인 문제라서 충분히 뭐랄까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한 연습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또 10월이라고 또 중요도를 좀 많이 놓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연습해 보시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자, 식현상이니까 감을 좀 잡아보면 별이 뭐 이렇게 있고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지구에서는 식현상을 볼 수 있고,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해서 행성 반지름은 20분의 1배. 자, 여기가 또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 사이의 중심거리는 4.2배이다. 이 뒤가 없어서 얘를 뭐랑 비교하는 거지? 이렇게 좀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하여 2번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 좀 선지가.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해서 행성 반지름은 20분의 1. 그럼 중심별을 20이라고 잡으시고 얘를 1로 잡으세요. 분수를 다 없애고 여기서 밝기도 1.000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100으로 잡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는 4.2배. 그래서 요거를 말한 거였습니다. 요게 20에 대한 4.2배. 42 곱하기 2. 그러니까 84였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림을 줬으면 훨씬 쉽게 풀었을 텐데 그림이 없어서, 그죠? 요게 지금 문제 풀이의 관건이었는데, 그래서 그림을 없애도 난이도가 오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능 응시했던 친구들은 까짓 거 20번 하나 틀리고 1등급 가져가셔도 되죠. 그러니까 너무 20번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행성은 원궤도를 따라 공전하고 T1, T5일 때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의 중심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동일한 방향에, 그래서 뭐 이런 식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공통 질량에 대한 공전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자, 일단 기억 보면 T1일 때 상대적 밝기는 요거는 뭐 대부분 다 잘 계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별하고 아까 행성 반지름이 20대 1이죠. 근데 가리는 거는 면적으로 따져야 되죠.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이게 400대 1이에요. 그럼 별의 원래 밝기가 100이라면 행성이 400분의 1로 가리니까 얼마 가릴까요? 4로 나눠주시면 되죠. 0.25만큼 가리겠죠. 그럼 100에서 0.25 빼주시면 99.75. 쉽죠? T2에서 T3 중심별에서 흡수선의 파장은 점차 길어진다. 이게 지금 이 그림 때문에 많이들 놓쳤는데, 이거 니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는 니은 때문에 틀린 애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니은을 그려보면, 자, 지구를 여기에다 두고 별이 이제 돌고 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쳤을 때 T1일 때 식현상 나타나니까 이때가 T1. 그러면 별로 치면 이렇게 돌고 있다고 치면 별은 T1, T2, T3, T4. 그러니까 1, 2, 3, 4 별. T2에서 T3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별이 접근하고 있어요. 별이 접근. 그래서 청색편이 접근이니까 청색편이. 그럼 파장 짧아.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릴 수 있는. 니은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T2, T3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은,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점차 길어진다. 즉 원래 파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파장의 변화를 묻는 건데, 이게 이제 원운동 특징을 잘 생각하면, 원운동 이렇게 피자처럼 쪼개서 생각해 보면 좋다 그랬죠. 여기 이만큼 오고 여기 이만큼 오고 여기 이만큼 오고 점점점 접근하는 속도 빨라지고, 그러다가 다시 느려지고 후퇴 속도 다시 빨라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파장이 제일 많이 짧아져 있다가 다시 길어지는 거죠. 근데 원래 파장보다는 여기에서 측정되는 파장이 다 짧은 파장은 맞는데, 지금 니은에서 물어본 질문은 T2에서 T3 동안 파장이 점차 길어지냐인데, 길어지는 거죠. 원래 파장에서 많이 짧아졌었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이 은근히 변수였습니다. 니은이.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A일 때가 T2일 때 4분의 1배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 그려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식현상이 일어나는 순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식현상. 그럼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이제 정면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면 별 주변을 행성이 이렇게 완전히 싹 빠져나갔을 때, 요게 이제 식현상이 끝났을 때죠. 그럼 식현상이 끝난 순간이 요거기 때문에 얘를 그려본다면, 자, 그래서 좀 그리는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이 있으면 훨씬 쉬운데 그림이 없는 문제라서. 자, 별이 여기 있을 때랑 비교하는 건데, 등속 원운동이니까 접선 방향 속도는 그대로예요. 그럼 이거 이제 V라고 두면, 별이 딱 멀어진 순간, 행성이 싹 벗어난 순간, 요거를 지금 생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아까 84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84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기가 20,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내리면 여기가 20이니까 결국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21, 84. 그래서 요게 이제 4대 1이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4대 1. 그럼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면 4대 1.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구해야 되냐면, 접선 방향 속도에 대해서 여기 방향, 시선 방향 여기로 잡았습니다. 지구. 요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분분해를, 실제 성분분해 자체는 지학에서 많이 했는데 이 그림을 직접 그려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문제.
자, 요게 지금 V예요. V. 요 녀석에 대해서 여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이 중심에서 요게 90도죠. 접선이니까. 요게 세타니까 요게 90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찾아낼 수 있다면 V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V 사인 세타. 자, 한번 크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딱 벗어나는 순간, 식현상 끝나서 딱 벗어나는 순간, 그래서 별과 행성의 요 관계를 잘 보시고, 별의 반지름 20, 얘 반지름 1. 그러면 여기가 지금 21이 되는 거죠. 여기가 21. 그 다음에 둘 연결한 요 사이 거리가 84, 21, 84. 근데 요게 지금 접선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나온 요 선하고 여기가 90도죠. 여기가 90도. 그럼 요게 세타. 여기 90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 얘를 성분분해한 거니까 요게 90도. 그럼 요게 세타. 그럼 V 곱하기 사인 세타. 얘가 나오니까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번 건 확실히 좀 어려워서 쌤도 문제풀이를 오랫동안 했는데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A일 때가 T2일 때 4분의 1배이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로 5번. 그러니까 실제 지금 얘는 오답률을 보면 135에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대부분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기억은 이제 좀 많이 나온 유형이라. 근데 니은에서 은근히 걸린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보기가 만약에 기억 디귿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많이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기가 없었고. 절대로 기억, 니은, 디귿 찍기 따위는 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실력 키워서 자기 실력을 믿고 까짓 거 한 문제 틀리고 1등급 받아도 되니까 좀 자신 있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수능 볼 친구들도 파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